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비상 2단계 제한급수 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수원 확보와 인근 지자체 운반 급수 등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도내 한 대학 입학사정관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 설명회에 자신의 아빠에게 설명을 대신하도록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취재 결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로 전환하는 사업비 1,900억 원 규모의 CCU 메가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서면대교 건설의 빠른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서는 말 그대로 가뭄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며 비상 2단계 제한급수까지 몰린 상황인데요. 행정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자발적인 물 절약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관광지 인근의 한 음식점. 손님들 앞에는 생수병과 종이컵이 놓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하자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물 절약에 나선 겁니다. 조리 과정에서 물 사용을 줄이고 설거지도 물을 받아 한꺼번에 처리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상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죠. 지장이 많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한여름 그 피크 때는 지나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물을 아껴 쓰자는 그런데 하니까 동참을 같이 해야죠. 어쩔 수가 없죠. 강릉소방서는 119 안전센터에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해 상수도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소방용수는 하천과 저수지 등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최근 3개월 강수량은 전국 평균이 595mm였지만 강릉은 204mm에 그쳤습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87%인 반면 강릉은 고작 35%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강릉에 내린 비는 40mm가량으로 평년의 16%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5일 현재 17.4%까지 떨어졌습니다. 시내 전역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2단계 제한급수까지 불과 2%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남은 물은 249만 톤, 강릉 시민들이 20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가 대형 급수 차량 11대를 동원해 물 176톤을 강릉시에 긴급 지원하는 등 도움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 아레나 경기장에 쌓여있는 생수입니다. 현재까지 83만 병이 들어왔는데 각 지자체나 사회단체, 기업 후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비상 2단계 제한급수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급식 식기세척을 다른 지역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에 지난 23일 대관령 산신당과 국사성황사에서는 기우제까지 올려졌습니다. 항상들 천지신명년 전에 소낙비나 내려주고 이슬비 내려주고 바다에는 소낙비요 들에는 이슬비라. 중앙정부와 강원도,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평창과 동해, 양양에서 하루 1,200톤을 실어나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봉저수지의 담수 용량을 지금보다 40% 이상 늘리고 남대천 지하 저류댐 설치 등 중장기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생활용수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루사 때, 단수 때의 어려움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 쓰면서 적어도 생활용수가 단수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6일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지만 영동 지역은 5mm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난주 도내 한 대학 입학사정관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입시 설명회에서 자신의 아빠를 데려가 설명을 대신하도록 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취재 결과 현직 입학사정관의 이런 아빠 찬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다음 달 대학 수시 모집을 앞두고 학생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후속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아빠를 데려가 입시 설명회를 진행한 입학사정관. 학교도 대학도 이런 사실을 한 달이 지나도록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입학사정관 A씨는 지난 6월에도 정선의 한 고등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이때도 외부인인 아빠를 데려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건 따로 연락은 안 받았고 몇 명 온다 이런 건 잘 못 받았습니다. 대학 측도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A씨는 도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수도권 학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A씨에게 직접 사실 확인과 해명을 요청했지만 A씨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도내 대학 입학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보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학년도 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과 변경 사항, 입시 전략 등과 관련해 대학의 공식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학의 승인 없이 사견으로 작성한 자료를 활용했다면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번 일은 대학과 고교 간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입시 관련한 얘기만 하고 갔다고 그러던데. 근데 만약 지원하고 싶은 친구가 주의 깊게 들어서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일이죠.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 대입 담당자 연수에서 학교가 대입 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연수 관련자의 소속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점은 없는지를 조사해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서면대교 건설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면대교는 춘천 하중도와 서면 금산리를 연결하는 1.25km 길이의 교량을 짓는 사업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앞서 서면대교 건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3월과 지난달 2차례 입찰 공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단독 응찰에 그쳐 유찰됐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다른 업체가 응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고 기본 설계, 신시 설계 쭉 그거를 밟아서 드디어 내년 4월이면은 착공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의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기본 설계, 내년 4월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준공 목표는 2029년이며 완공 시 서면에서 춘천 도심까지 이동 거리는 9.7km에서 3.6km로 단축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사업비 1,900억 원 규모의 CCU 메가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CCU 메가 프로젝트는 시멘트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산업 원료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 사업에 1조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릉과 삼척이 CCU 메가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멘트 산업은 도내 탄소 배출량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의 간담회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멘트 산업 하면 우리 강원도가 원래 아주 대표적인 산업이죠.
대표적인 우리 도내 제조업이었는데 이 우리 강원도의 시멘트 사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도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양의 5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 굴뚝에서 시멘트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런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아주 첨단 지금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사업을 아주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청정 메탄올하고 탄산 리튬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정 메탄올은 지난주에 태백에서 만든다. 그때는 바이오매스로 만들고 이번에는 이런 이산화탄소, 시멘트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청정 메탄올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자, 이거를 하여튼 꼭 예타를 통과해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 미래산업의 7번째에 해당하는 기후테크 산업의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꼭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과기부에서 전에 이런 지금 CCU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라 전체에서 이 CCU 사업을 5개 분야로 이렇게 해서 1조 1,000억짜리 정말 메가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시멘트 분야에 우리 강릉과 삼척이 들어간 거고요. 다른 경쟁자는 없습니다. 삼척시가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과 수소기량 신뢰성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수소기량 신뢰성 센터는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비 192억 원을 투입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최초로 수소기량 평가 기반이 마련되며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안전한 의료 환경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전수점검에 나섭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 338곳에 대한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시술 빈도가 높은 의료기관 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항목은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기준 준수 여부, 감염 예방 관리 체계 전반 등입니다. 지난 24일 일요일 오전 8시쯤 평창군 대관령변에서 산악마라톤 경기에 참가했던 40대 남성 A씨가 심정지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날 대회에 참가한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후 헬기로 구조해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대관령 트레일런 대회는 대관령 일대 산악 코스를 달리는 경기로 A씨의 심정지 증세 이후 병원 이송까지 2시간 40여 분이 소요됐습니다. 평창군이 농업 인력 추가 수급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합니다. 평창군은 현재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시의 3개 군에서 받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8개 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계절 근로자 수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무관리부처인 노동사회복지부에 방문해 건강검사 강화, 범죄사실 유무 사전 확인 등 근로자 선발 요건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